안녕하세요. 김소미 원장입니다. 나를 위한 치유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통증에 대한 얘기를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고,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어떤 자연치유가의 프로그램의 메커니즘이 5요소의 어떤 원리부터 시작됐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특히 요가를 하시는 분들, 그 치유 목적으로 요가를 한다. 아니면 꼭 요가 아니더라도 어떤 운동을 치유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무작정 어떤 움직임 한다고 해서 내가 몸이 건강해지느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간혹 이제 저한테도 어떤 건강 상담 하러 오시는 분들을 가끔 얘기를 하다 보면 본인이 지금 몸의 상태가 이러이러하고 약간 어떤 통증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근력이 많이 약해졌고 움직임을 많이 안 했는데 본인이 뭔가 움직임을 다시 운동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그 생각이 들어서 큰 마음 먹고 요가를 왔다. 아니면 어떤 운동을 하러 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지는 아직 그거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전문가의 가이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요가 같은 경우는 신규 분들이 오시면 무조건 저희 시스템이 건강 상담을 30분 받는 게 저랑 어떤 시스템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그 이유는 저도 그분한테 뭔가 도움을 주려면 그분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 지금 어떤 단계의 운동을 시작해야 된다. 어떤 프로그램을 요가를 권해야 된다라는 그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특히 통증이 있다. 어디가 지금 목이 아프다. 그리고 목을 돌릴 때마다 아프다. 아니면 어깨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근데 뭔가 운동을 해야 되게 계속 병원 치료를 받기는 좀 한계가 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건가라는 거죠. 우선은 제가 이 책에 썼던 게 뭐냐면 3스텝의 통증 프로그램이에요. 내가 실제 지금 너무너무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걸 꾹꾹 참아가면서 움직임만 하면 좋아지겠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선은 우리가 어떤 움직임을 할 때 그게 치유적인 효과를 얻으려면요. 가장 기본적인 그 원리가 있어요. 내가 그 동작에 집중을 해야지만이 됩니다. 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 동작이 어떤 근육의 느낌인지를 자각해야지만 그게 치유 효과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경험해 볼까요? 내가 지금 목이 아파요. 목이 아픈데 고개 이렇게 들도 너무 목이 아픈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선생님이 목을 어느 쪽으로 돌리세요. 목을 할 때 어떻게 하세요. 그런 말들이 잘 집중해서 들릴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감각, 듣는 거, 보는 거, 어떤 거 뭐 맛보는 거 있지만 그거보다 제일 먼저 나한테 직접적으로 와닿는 감각은 통증에 대한 감각이거든요. 그게 첫 번째로 와닿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 나머지 거의 감각은 상당히 미약해요. 그래서 그렇게 통증인 상태에서는 어떤 가이드를 어떤 뭐 선생님이라든가 또 옆에 치료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도 그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 말의 의미를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어떤 그 프로그램은 통증이 있다. 그럼 먼저 통증을 완화시키는 완화 프로그램을 해야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 완화라는 거는 지금 현재 내가 어떤 통증이 있어요. 이 동작을 통해서 그 통증이 점점점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도 아마 그런 분들 많이 듣겠지만 통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통증을 어떻게 케어할 수가 없고 너무 계속 하루 왼쪽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요. 그거를 견디다 못해 어떻게 하죠? 통증 클리닉에 가죠. 그럼 통증 클리닉에 계신 분들도 이분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통증 때문에 맨 처음에 여러 가지 어떤 물리치료나 이런 걸 쓰다가도 계속 통증이 있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통증을 못 느끼게 신경을 차단시키는 그거를 치료 방법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정말 좀 조심스럽고 위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신경이 차단을 한다는 것 자체는 나중에 회복이 됐을 때 문제를 일으켜요. 예중에 제가 개인 레슨을 많이 하고 또 많은 분들 치유하니까 그 통증의 어떤 그 문제 때문에 신경 차단 그런 치료를 오래 받으셨던 분들을 제가 그 개인 레슨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좀 좋아지려고 지금 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술 아니면 통증 차단했던 그것 때문에 인해서 본인의 감각이 회복이 안 되는 걸 경험한 거예요.
이제 예전엔 그 통증 때문에 통증이 없으면 살 것 같이 막 그래서 통증 차단을 시키고 신경을 차단시켜서 그거로 이제 어느 정도 좀 살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정상적으로 일반인처럼 똑같이 어떤 감각적인 부분의 느낌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일상을 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신경 차단을 해서. 그럼 본인은 어떤 느낌 들까요? 깝깝한 거죠. 그리고 막 진짜 어떻게 내 의지대로 한 몇 단계에 걸쳐 나는 이걸 빨리 느끼고 싶은데 그걸 어떤 행동을 빨리 취하고 싶은데 그 신경 차단을 해서 움직임이 상당히 둔감해진다든가 아니면 속도가 되게 느려진다든가 한 템포 늦게 뭔가가 전달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 어쩌다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됐을 때 우리는 삶의 질이 확 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사는 거에 대한 어떤 재미도 모르고요. 이러다 정말 내가 이러다 노화가 오는 거 아닐까? 이러다 나이 들고 늙어버리는 거 아닐까? 이런 우울감까지 경험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이런 어떤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섣불리 신경 차단을 하는 어떤 시술이라든가 이런 치료를 받는 거는 조금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통증이 있는 분들은 첫 번째 단계는 완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걸 동작을 통해서 완화하는 동작을 통해서 통증이 점점점 줄어드는 경험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통증이 줄어들거든요. 그 다음에는요. 통증이 줄어들었다는 건 언제 좀 얘기하냐면 신경의 어떤 그런 압박이 우리가 통증은 신경의 어떤 눌림이라든가 신경이 바른 경로로 가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통증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통증이 덜 느껴다는 거는 신경의 경로가 이제 약간의 원래 있어야 될 위치에 진입을 했다. 근육 상태를 조금 정상화되려고 한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하물며 지금 목 통증이 너무 심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가 사실 목 하나만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보는 관점은 어깨와 목의 관련성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깨의 어떤 불균형으로 인해서 목에 어떤 신경에 압박을 더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깨 어떤 정렬만 해도요, 바로 목의 통증을 못 느낍니다. 아니면 목의 통증이 대단히 완화되는 경험을 해요. 이제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완화 동작을 통해서 그때 순간에 통증이 좀 덜 느껴지고 그리고 웬만큼 내가 이겨낼 수 견딜 수 있는 정도의 통증이 완화됐을 때 그때 무엇을 하냐? 균형 동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좀 더 완벽하게 좀 더 안정적으로 골격과 근육의 균형을 잡는 동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근육과 골격이 정상화되는 그 위치로 세팅이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걸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균형된 상태가 오래 아니면 또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지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단계가 강화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강화 동작 우리가 막 근력 강화라고 하잖아요. 가끔 이제 그 디스크 시술이라든가 이런 거 어떤 시술 받으신 분들이 의사 선생님 이제 앞으로는 허리라든가 복부 근육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강화해야 되나? 헬스장 가서 막 무거운 거 들고 막 근력 쓰고 뭐 이래야 되나?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골격과 근육이 어느 정도 균형된 상태가 유지가 된 상태에서 그때 근육 강화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근육이 강화가 되고 골격이 세팅이 돼서 더 이상 어떤 그 통증이 더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불균형 상태로 더 진행이 되지 않도록 그 상태 유지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책은 지금 어떤 완화, 통증을 완화시켜서 일상생활에 어떤 그런 할 수 있는 통증을 해소시켜주는 거, 균형, 그리고 통증의 원인들의 어떤 그런 틀어진 몸 있잖아요. 골격이라든가 어떤 근육의 불균형을 잡아주는 동작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균형이 잡힌 다음에는 그걸 유지할 수 있도록 강화 동작은 균형 잡힌 골격과 신경의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강화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3스텝으로 진행된다는 거를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각각 챕터마다 나의 지금 어깨 상태가 완화 동작을 해야 될지 균형을 해야 될지 아니면 강화를 해야 될지를 파악하고자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책에 넘어가시면 뒷부분에 이제 보시면 특히나 이제 파트 2부터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동작들이 나오는데 그 동작 중에서 제가 지금 어깨와 등 같은 경우에 첫 번째 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나에게 맞는 치유 단계 선택하는 거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나 지금 어깨 등 쪽 파트를 한다. 나 지금 어깨 등을 완화 동작을 해야 돼? 아니면 균형을 해야 돼? 아니면 강화 동작을 해야 돼? 그걸 선택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깨와 등이 통증이 느껴지거나 팔저림 이상이 있다. 혹은 팔의 어깨 높이 이상을 들면 이게 더 들면 통증이 있다. 혹은 팔을 등 뒤로 들어서 깍지 끼기가 어렵다. 이런 만약에 체크리스트에 3가지가 다 체크가 됐다. 그럼 나는 어떤 동작을 해야 되냐? 완화 동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통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2개 정도만 체크된다거나 하나 정도 체크된다. 그러면 균형 동작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하나나 혹은 하나도 체크가 안 되는 경우는 이제 많이 정상화되기 때문에 강화 동작을 해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페이지 제가 31페이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치유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 제가 하는 프로그램은 되게 심플하고 그리고 간단한 동작이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동작이에요. 그 동작을 하게 되면 우선 빠르게 나의 통증이 사라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떤 불균형한 골격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3번째는 통증으로 약해진 근력을 기른다는 거. 여러분들이 근력을 기르는 거 할 때 어떤 강도를 세게 해야지 근력을 기른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근육의 힘은 어떻게 길러질까요? 근육을 많이 쓰고 강화 힘든 걸 막 들고 아령을 들고 이래야 근력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근육 안에 신경이 발달돼야 돼요. 근육 안에 신경이 강화가 되고 더 많이 어떤 신경 전달, 그러니까 신경의 전달 속도력이 빨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많은 분들 하지만 연세 좀 드신 분들은요, 오른쪽과 왼쪽의 어떤 팔이라든가 다리의 움직임에 차이가 있어요. 가끔 이제 그 약간 다리 저림이 있거나 이러신 분도 있잖아요. 오른쪽 다리가 마냥 안 좋다. 그럼 걸을 때 어떡하죠? 왼쪽보다 오른쪽의 걸음걸이가 훨씬 더딥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른 다리가 마치 끌려가는 형태의 그런 자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른 다리가 왼쪽보다 신경의 전달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신경은 뇌에서 이렇게 지시를 해서 몸을 움직여라고 지시하거든요. 똑같이 걸어라고 지시를 했는데 왼발은 바르게, 왼다리는 일정한 속도로 균형감 있게 걷는데 오른다리는 똑같은 지시를 받아도 속도가 확 줄어든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뇌에서 지금 따로따로 신경 전달 지시를 한 게 아니잖아요. 같이 동시에 걸어라 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은 정상적인데 오른쪽이 속도가 늦어졌다. 그거는 오른쪽에서 뇌에서 오른쪽 다리에 지시하는 그 신경의 라인 자체가 속도 전달력이 더디다는 거예요. 그거는 곧 신경이 많이 약화됐고 퇴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속 어떤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강화한다는 게 강도가 센다는 거가 과연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움직임 이꼬로 근육 강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많은 분들을 요가로 치유를 하지만 그런 분들의 근육을 강화시킬 때는 우선은 신경을 자각시키고 신경을 깨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말 신경의 전달력이 편차가 있다고 본인이 자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신경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뭘까요? 집중입니다. 그냥 딴 데 보면서 뭐 TV 보면서 움직인다? 이거 신경 이렇게 해서 근육 강화되겠지?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거기에 나의 온 집중을 하고 그 안에 신경에 전달하는 게 계속적인 지시와 어떤 체크를 하면서 움직여야 거기에 신경이 다시 회복되고 발달되고 강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그 신경의 지시를 받은 근육 역시나 강화될 수 있다는 걸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돌본다. 그렇죠. 제가 추구하는 건 자연치유 요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치유라는 말은 홀리스틱, 전인적인 치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갖고 있는 몸과 마음, 어떤 내면적인 부분까지도 건강을 회복해야지 완전한 건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지금 어떤 요가의 첫걸음에서 호흡과 자세를 잠깐 볼까요? 기본 호흡,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자연호흡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사실은 그 호흡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숨은요, 우리가 당연히 지금 살고 있으면 숨을 쉬는 거죠. 들숨과 날숨. 우리가 들숨과 날숨만 있지 않아요, 사실은요. 요가에서는 들숨, 그리고 약간 들숨 끝에 머물고 있는, 담고 있는 숨, 그리고
날숨, 내쉬는 거 끝에 약간 머물고 있는 숨, 네 가지의 숨의 단계로 갑니다. 지금 페이지는 36페이지와 37페이지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호흡을 잘 못 쉰다, 나는 이렇게 숨이 안 들어갈까, 숨이 얕을까, 이 말을 대단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요즘 호흡기 쪽에 문제 계신 분도 많다 보니까 숨이 코로 잘 안 쉬어져요, 막 이런 분도 많고. 근데 희한하게 저랑 제가 이제 개인 레슨이라든가 호흡을 이제 지도할 때는요, 숨을 잘 쉰단 말이에요. 갑자기 안 쉬셨다 보니 갑자기 잘 쉬시는 이유가 뭐 제가 뭐 뭔가를 뭐 요술을 부려서 된 것도 아닌데, 그거는 뭐냐면 숨은요 에너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관점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숨은 요가에서는 바람입니다. 바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 여러분 이렇게 안 보이지만 흐름이 있잖아요. 바람이요. 그 바람을 내가 의도적으로 들어 마시라고 해서 내가 나한테 바람이 슝 들어오고 나가라고 해서 바람이 슝 나갑니까? 그게 아닌 거거든요. 바람은 일정한 어떤 공간이고요. 또 들어가는 입구가 있다면, 그리고 입구와 그 들어가는 통로와 공간이 다 연결돼 있다면 바람 어떤 기류 현상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입구로 들어가서 그 통로에 머물러 있다가 또 입구로 나오는 어떤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은 바람이 들어가는 입구와 통로로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통로를 어느 정도 열어만 놓으면 바람은 자동으로 들어와요. 근데 통로를 어떻게 열 거냐? 그게 관건이죠. 어떻게 열어야 될까요? 그거는 나의 어떤 몸의 정렬을 이뤘을 때만이 몸의 통로가 열려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그럼 몸의 균형을 잡아야지만이 호흡이 잘 쉬어집니까? 당연하죠. 근데 나 지금 삐뚤데요? 그럼 나는 앞으로 숨을 잘 못 쉬겠네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어떤 정렬이 꼭 몸의 정렬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몸은 사실은 그 전에 어떤 그 정렬에 내가 미처 알지 못했었던 분인데 나의 의식의 정렬이 되게 1번이에요. 우리 몸의 균형이 안 맞는 거를 어떤 거울을 통해서 누군가의 지도를 통해서 받쳐놨다. 이게 완벽한 정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완벽한 정렬은 나한테 느낌이 와요. 온몸에 대한 자각이 다 느껴져요. 온몸에 대한 어떤 온몸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나한테 전달됩니다. 몸이 다 연결되어 있고 느낌이 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거가 순간 내가 어떤 몸의 균형을 잡았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의식을, 균형감 있는 의식, 몸에 대한 바른 의식을 갖게 되는 순간 내 몸에 숨의 통로가 열려서 숨은 자동으로 들어가고 나갑니다. 그래서 나는 그 숨이 자동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거를 편안하게 바라만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사실은 나중에 혹시 제가 다음 시간에 실습을 좀 할 건데요. 호흡하는 거랑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기본 자세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호흡에 대한 개념을, 호흡은 에너지고 생명력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내가 의도적으로 들어 마시고 내쉬는 그게 아니라 우주의 에너지가 나의 호흡을 통해서 들어온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숨을 내가 의도적으로 들숨날숨, 가장 거친 숨이 어떤 거냐? 소리가 나게 이런 숨이 상당히 거칠어요. 사실 그런 숨은 깊게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얕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긴장시킬 거고요. 그리고 호흡은 나의 마음 상태와 연관이 있어요. 내가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숨도 똑같이 불안합니다. 내가 긴장된 몸이잖아요. 숨도 긴장됩니다. 그리고 내가 상당히 불안함이 있잖아요. 숨도 똑같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마음 치료 많이 하잖아요. 마음 치유, 마음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잠재우지? 내가 마음을 다잡기는 참 어렵거든요. 근데 내가 그나마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숨이에요. 그러니까 숨을 안정감 있게 차분하게 컨트롤만 하면, 그거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의도하지 않게 마음에 편안함과 안정감을 얻을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마음이 잠깐 두근거려, 마음을 좀 가라앉혀라, 마음 좀 편안하게 해라 계속 지시해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잖아요. 근데 호흡을요 컨트롤하고 호흡을 차분하게 하려고 호흡을 조절하면요 숨의 안정이 마음의 안정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요가에서 지금 호흡 수련이라는 거가, 여러분들 아직도
요가를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요가는 그 안에 호흡과 동작과 그리고 어떤 마음에 집중하는 명상이 들어가는 거가 다 그게 세 가지가 조화로울 때만이 요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전 요가 경전에서는 요가를 어떻게 얘기하냐? 요가는 마음의 작용을 지멸시키는 거가 요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흔들리고 막 불안정한 마음을 가라앉혀 주는 게 요가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또 어떤 말이냐? 요가의 수련 중에서 호흡이 있어요. 숨을 잘 조절하만 해도 마음의 작용, 흔들림을 지멸시킬 수 있다. 그 말하고도 같은 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한 어떤 통증의 세 가지 단계의 치료 과정과 그리고 호흡에 대한 어떤 의미, 개념, 또 호흡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어떤 이론적인 거를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 호흡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실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자세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